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지 불과 6일 만의 결정입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 행위이자 또 다른 계엄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결정이라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강력한 내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여부가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과반 찬성 시 확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친한계 반발과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어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내홍은 당분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한 바로 그날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야밤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제2의 계엄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씨를 동일화시키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한동훈 축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도 시끄럽죠? 네,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일단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원래 13일 밤이었, 14일 새벽 1시였죠. 그쯤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기습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오전부터는 소장파 중심으로 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 항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기자회견을 다 같이 연 후에 1시 반쯤에는 오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도 언급이 있었죠?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언급이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대전을 방문했을 당시에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것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후에는 TVJ라는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내일 최고위원을 열겠지만 특별하게 여는 건 아니고 원래 열리는 거지만 그때 본인의 의견을 내놓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자, 윤리가 두 번 회의 만에 네. 이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명을 의결했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최고위에서 의결되면 제명이 확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리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배심원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어느 정도의 그런 징계, 아까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건 최고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원래 이제 당원 당규는 자, 잠시만요. 예. 그러면 최고위 구성을 한번 봐보죠. 네네. 의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각 그 언론사가 따로따로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냐. 네. 그런데 일단 전적으로 여기에 찬성할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있죠. 예, 뭐 김민수 위원이라든지 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사람 신동훈 위원이라든지 김재원. 김재원 위원도 근데 김재원 위원이 유보를 했더라고요. 답을. 물론 김재원 위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당연히 찬성할 거라고 왜냐면 그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일단 우재준 위원은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양양자는 어떻게 양양자 위원이 유보였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많이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들리는데 네.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딴 데도 따로따로 이게 물어본 거거든요. 기자가. 근데 유보를 결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재중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 당연히 반대이고 네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누가 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지금 송은석 그 원내대표도 포함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내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송은석 원내대표가 더 이상 그 같은 어떤 기류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송은석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또 여기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체 원래 성향대로 보면 친한계가 없어요. 2명밖에 없거든요. 네네. 딱 2명. 네.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까지 지금 새로 교체돼서 들어간 사람까지 친윤이라고 본다면 뭐 압도적으로 친윤이 많은데 여기에 왜 자꾸 기자들이 묻냐면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중진 의원들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징계까지는 좋아. 뭐 권고까지도 좋아. 아니 당원권 한 2개월 정도까지도 좋아. 야, 근데 제명은 너무 심했잖아. 이 분위기가 많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네.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중에 그 당시 때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 4명이 4인방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윤한홍 의원조차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윤석열 씨와는 약간의 절연의 분위기를 띄웠는데 네. 그러면 이러한 찐윤들의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찐윤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지금 찐윤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도모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더 옹호해서 자신들이 계속 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에 지금 그 고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점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구형이나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확실하게 더 분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된 이후 여론 분위기를 또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 물론 이철규 의원이 갑자기 뭐 친윤을 포기한다거나 권성동 의원이 반윤을 선언한다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 그분은 보이지만 뭐 구속 상태니까. 예,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에 가서 가드처럼 했던 30여 명, 40여 명의 찐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윤어게인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좀 다른 부류지만 장해찬 네네네. 부원장이 어저께 윤어게인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나중에 초라한 얼굴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난 당직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려고 한 것이지 윤어게인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워 담았지만 그게 사실은 속내라는 거죠. 네. 장해찬 발언은 저도 놀라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주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이란 말이죠. 네. 영남권 의원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남권 의원에서도 조금 분화되는 모습인데요. 대구의 지역구의 12명의 의원 중에서도 한 6명 정도는 좀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부의 그런 변화들이 어제 좀 기류가 좀 보였던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김재원 최고가 보통 그동안 윤 어게인을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징계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어제 워딩에서. 또 그리고 뭐 아까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지도부에서 신동욱 최고위도 오래된 문제니까 끊어야 한다라고 했고 김민수 최고도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될 걸로 보이십니까? 먼저 단답형으로.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요. 이전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네. 평론가님, 의결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어떠한 과정을 겪을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보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 좌우가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재심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근데 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 건 워낙에 또 뭐 법조인이었고 이게 굉장히 허술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판단이 되므로 그렇게 갈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재선 대한금일의 재선은 2명 빼놓고 이상희 의원 등 2명 빼놓고는 모두 다 반대 지금 의견을 표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네네.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하고 네네네. 나경원 의원도 의견을 표명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장동혁 체제의 주축 아닙니까?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진즉에 약간씩 이 징계와 관련돼서는 이견을 보였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네네. 지금도 그렇고 완전히 반대다가 아니라 지금 너무 빠르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이 소명도 들어야 되고 절차적으로 해야 되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고, 어저께도 사실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SNS나 기자들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거나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거나 다 합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여 명 내외. 그런데 여기에 영남 의원들을 포함을 해서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당이 지금 100여 명 내외잖아요. 107명. 그러면 50에서 60명 정도가 반대를 하면 의총을 하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다시 되돌리거나 아니면 조건을 냈을 거예요. 당대표 사퇴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지도부 사퇴라든지 그렇게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징계 안으로서 사실은 이 쇄신의 어떤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당의 가능성은 지금 모든 언론이 좀 낮게 점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까지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50대 50이에요. 왜 50대 50이냐면 잠시만요. 이기 전은 어떻게 봐요? 장동혁 체제가 지선까지는 쭉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50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을 50의 가능성은 역대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와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이 세 대표, 나머지는 다 비대위였거든요. 네네. 이 선출된 대표들 3명을 비교했을 때 위에 2 대표가 끌어내려졌잖아요. 끌어내려진 이유가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욕을 먹으면서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 당시에 당 지지율이 갤럽으로 봤을 때 30% 내외예요. 네. 30에서 35% 내외예요. 네네. 근데도 그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지금 끌어내려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죠? 저보다 낫죠. 20에서 25% 네네. 내외예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지금 더 낮아진 상태고,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서 아무도 그때는 그래도 이준석, 김기현을 옹호하는 몇 개 언론들이 있었어요. 인터넷 매체라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전 언론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조중동 경향이 탑으로 모두 다 한동훈 제명과 관련된 비판에 일면톱을 실었고요.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칼럼, 사설로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정의와 그러니까 고문단 대표를 포함해서 당 원로들이 보이콧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제 더 이상 원로 고문 안 하겠다. 당 대표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바뀌어라.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준석, 김기현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럼 얼마나 더 버틸 것이냐. 저는 단초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 자르고 그 다음에 쇄신안 냈고 그 다음 스텝에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더 폭락을 한다든지. 당 대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당 지지율밖에 없어요. 만약에 20% 밑으로 내려간다? 네. 그럼 더 못 버티는, 저는 마지막 돌파선이라고 보거든요. 자, 좀 전에 일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쇄신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의 무려 68%가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물론 20% 선은 지켰지만 20% 초중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러면 지방선거는 뭐 참패가 거의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봐야 돼요. 영남은 무조건 이기겠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PK마저
PK가 문제죠. 네. PK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악몽이 있잖아요. 이 한나라당 계열 정당의 악몽이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18년, 네. 대통령 시절에 얼마 안 지나서 대통령 된 다음에 한 6개월인가 뭐 1년인가 어쨌든 지나서 바로 지방선거를 했는데 정말 그때 빨간색 파란색 보셨잖아요. 네. 정말 섬으로 딱 2개 네. 남아 있었어요. 네. 경북도하고 맞습니다. 대구하고. 기억합니다. 근데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70% 이상이다. 현재는 수도권 전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쇄신안이 중요한 건 쇄신안이 어디서 꽂혀야 되냐면 서울 그리고 저 충청권 이 벨트거든요. 한강 벨트와 금강 벨트에 영향을 미치고 낙동강 벨트까지 일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PK가 일단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충청권 안 흔들려요 현재. 그러면 서울 하나인데 지금 이 바람은 낙동강에서 금강을 거쳐서 사실 한강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쇄신안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네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았기 때문인데 그거 바꿔라라는 건데 그걸 끌어안으면서 그걸 바꿔라라고 이야기한 세력을 내치고 있잖아요. 그럼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는 늪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동혁 체제를 떠받드는 근간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뭐 정치 활동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개파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지금 선출이 됐는데 근간은 무엇입니까? 유지할 수 있는 근간. 아니 저는 이 정당의 정치 머신이라고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 미국에서 정치 머신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중진들. 당의 중진들이 당의 어떤 그런 바람직한 방향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약간의 어떤 허수아비 같은 그런 당대표를 옹의를 해서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한다. 이런 패턴이 김기현 당대표 시절부터 네, 사실 네, 그 네. 패턴이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기현 의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당대표를 할 만큼의 어떤 비전을 그렇죠. 스스로 갖고 있거나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똑같이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1.5선이고 경험도 없고 뭐 비전 이 사람의 어떤 진짜 정치 철학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픽했다 뭐 이런 뭐 그 해명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된 건 중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 세력이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자기네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옹호했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생각이 또 바뀌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어요. 침몰하고 있는데 아니면 침몰 중인데 왜 강한 요구 분출 그러니까 뭐 지도부를 사퇴를 하라든지 이런 강한 요구가 분출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다 죽는 길이면서 알면서도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가령 뭐 극단적으로는 분당까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당의 뭐랄까 그 핵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자들이 없어요. 솔직히 기자시잖아요. 네. 107명 다 기억하세요? 107명 중에 전화하셨을 때 실제로 받는 의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국민의힘에. 최근에는 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죠. 아예 안 네. 받아요. 네. 제가 알기엔 80명 정도가 아예 안 받아요. 네. 그리고 왜 안 받냐면 거의 다 영남권과 강남 네. 출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명옥 의원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강남갑 초선인데 네. 기자들과 전혀 한 번도 교류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하는 건 현수막 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냥 영남도 다 그래요. 왜? 내가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지예요. 근데 이렇게 80여 명이 눈치만 보고 저는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영업자 같아요. 자기들 그냥 그 세비 받아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지금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이번 총선 공천도 잘못됐고 또 수도권이나 혹은 PK에 제대로 공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현재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몇몇 비례와 그다음에 몇몇 그 초선들, 네. 뭐 재선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동력을 하려면 초선이 뭉치고 거기에 중진들이 위에서 공중전 벌여주고 하면서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중진들 눈치 보지 초선들 좀 파편화돼 있지 거기에
딱 하나 희망은 재선이 갑자기 쭉 중심이 돼서 초선보다 재선이 중심이 돼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고작 계약 23명 정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고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동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집권 때도 국민의힘은 초선들은 거의 뭐 허수아비 또는 네. 뭐 그런 역할만 했었고 오히려 중진들이 좀 목소리를 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기자, 네. 자 윤리 제명 결정 최고위에서 언제 의결을 합니까?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우재준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재준 의원이 오늘 아마 의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본인은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올라가서 아마 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원총회가 11시에 또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때 좀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총회를 좀 봐야 되겠네요. 경론이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